안녕하세요. 근로감독관 윤정입니다. 두드리면 열리는 유튜브 노동법 네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주제는 매년 1월 1일 근로자 사업주가 가장 관심을 갖는 사항이 아닐까 하는데요. 바로 최저임금에 대해서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줘야 한다는 건 다들 알고 계실 텐데요.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알아봐야겠죠? 우선 최저임금과 관련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한 편의점이 있었습니다. 이 편의점 사장은 손님이 많지 않아 한가하다는 이유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보다 적은 시급을 주기로 했고 나중에 최저임금을 요구하지 않겠다는 약속까지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근로자는 그만둔 후에 그동안 받지 못한 최저임금의 나머지를 사장에게 청구했는데요. 이처럼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기로 한 근로계약은 가능할까요? 우리나라 헌법 제32조에서 국가는 근로자의 적정임금 보장을 위해 노력하고 최저임금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 매년 나라에서는 근로자 생활비, 노동의 생산성, 소득 분배율을 고려해서 근로자의 최저임금을 정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결정된 최저임금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집니다. 이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한 명이라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기 때문에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는데요. 만약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을 주기로 했다면 그 부분은 효력이 없어져 자동적으로 최저임금을 지급하기로 한 걸로 보게 됩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액은 시간급 8,350원으로 결정됐는데요. 실제로는 급여가 1급이나 월급으로 정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최저임금보다 부족한지 비교를 위해서는 시급으로 바꿔 계산해서 시간급 최저임금과 비교해야 합니다. 시급으로 어떻게 바꾸는지 함께 해볼 텐데요. 그에 앞서 시급으로 환산할 때 단위가 되는 시간은 법정 근로시간 내에서 정한 근로시간, 즉 소정 근로시간이기 때문에 소정 근로 외로 지급되는 연장수당 등은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이것은 뒤에 다시 설명할게요. 우선 임금을 1급으로 정했을 때 1급을 하루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이 나옵니다. 표에서처럼 1급 8만 원일 때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만원이 되고 올해 최저임금 8,350원과 비교하면 최저임금 이상이 되네요. 또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사람이 주급 5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50만 원을 일주일에 소정근로시간 40시간과 일주일 만근했을 때 받는 주휴 8시간을 합해서 총 48시간으로 나누면 시급 1,416원이 계산됩니다. 동일하게 하루 8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는 사람이 월급으로 200만 원을 받기로 했다면 앞에서 말한 일주 최저임금 적용 시간인 48시간에 1년의 평균주인 52주, 365일을 7로 나누면 나오죠? 곱해서 1년 전체 근로시간을 계산하고요. 이것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최저임금 적용 시간인 208.57시간, 약 209시간이 나오는데요. 월급 200만 원을 이 시간으로 나누면 시간급 9,589원이 계산됩니다. 이러한 최저임금에도 예외는 있는데요.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로서 수습 3개월 이내인 경우는 최저임금의 90%가 최저임금액이 됩니다. 단 이때도 배달, 제조업의 단순 조립, 청소, 아파트 경비와 같은 단순 노무 근로자에게는 예외가 인정되지 않아서 최저임금 100%를 지급해야 됩니다. 다음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대해 알아볼게요. 우선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보상해주는 출장비처럼 임금이 아닌 금품이나 2달에 한 번 지급되는 상여금은 제외되게 됩니다. 그런데 매월 1회 이상 지급되더라도 제외되는 임금이 3종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당사자가 정한 소정근로 외로 지급되는 임금입니다. 연장 휴일근로 임금과 그 가산수당, 연차휴가수당, 주휴일을 제외한 휴일에 지급되는 유급 휴일 임금은 매월 지급돼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돈이 아닌 것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인데요. 매월 현물로 제공되는 식사나 식권, 출퇴근 차량에 대한 비용도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매월 지급되는 상여금에 준하는 임금과 현금 지급되는 복리후생비의 일부인데요. 이 임금들은 기존에는 포함되지 않다가 변경된 법에 따라 2019년 1월 1일부터 포함됐는데 당장 전액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면 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23년까지 단계적으로 제외되는 범위를 줄여서 2024년부터는 전부 포함되게 됩니다. 표를 보시면 제외되는 비율이 나와 있는데요. 그의 최저임금을 월로 환산한 금액에 대한 비율이고요. 이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을 최저임금에 산입하면 됩니다. 19년도에 제외되는 상여금 비율은 19년 월 최저임금액의 25%, 현금성 복리후생비의 제외 비율은 7%인데요. 표에서처럼 두 임금 모두 점차 비율을 줄여 24년이 되면 전부 포함됩니다. 상여금을 예로 들어 볼게요. 19년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 1,559원인데요. 제외 비율 25%를 계산하면 43만 5,390원입니다. 상여금이 연 기본급 300%로 정해져 매월 50만 원씩 지급된다면 50만 원에서 43만 5,390원을 제외한 나머지인 64,610원이 최저임금에 산입되네요. 상여금에 준하는 임금은 좀 더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선 기존에도 산정기간과 지급주기가 매월인 상여금은 전부 최저임금에 산입됐다는 것을 알아주시고요. 기존에는 제외됐지만 이번 법 개정으로 포함된 상여금에 준하는 임금은 매월 지급되지만 임금 산정 단위가 1개월을 넘는 상여금, 능률수당, 근속수당과 1개월을 넘는 기간의 출근 성적에 따라 지급하는 정근수당입니다. 여기서 임금 산정 단위가 1개월을 넘는다는 건 임금을 정하는 단위가 연 300% 또는 분기에 100만 원과 같이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으로 정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비는 가족수당, 통근수당, 식대, 차량 보조금 등이 해당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같이 기억해 주세요. 지금까지 최저임금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인간다운 삶을 살려면 어느 정도의 임금을 받는 게 적당할까요? 그 대답은 쉬운 문제는 아닐 겁니다. 국가가 근로자와 사업주의 계약에 관여해서 최저임금을 보장하는 건 근로자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튼튼한 경제, 좀 더 멀리는 건강한 나라를 위해서기도 합니다. 앞으로는 최저 수준의 임금만큼은 지급될 거라 믿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은 임금의 양대산맥이죠.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